영채는 건양 대문턱을 넘자마자 수아의 어휘를 빠르게 익혔는데요. 엄마, 우리 집, 우리 회사 같은 단어가 입에 붙었습니다. 헤라는 그 어휘의 위안을 느끼다가도 문득 문장이 엇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아는 초콜릿보다 유자차를 좋아했지? 라는 질문에 영채는 반사적으로 초콜릿 케이크요라고 답했거든요. 헤라는 바로 덮지 않고 메모에 표시만 했습니다. 기억의 구멍 확인 보류. 정원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축하 상차림 대신 디자인실 공용 게시판에 이름으로 일하고 과정으로 증명한다는 짧은 고지를 올렸는데요. 옆줄엔 가족 호칭과 직함 분리 원칙도 붙였습니다. 집에서의 호칭이 회사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며느리가 너무 앞서간다고 수군댔지만 정원은 앞서간 게 아니라 제자리 잡는 중이라고 담담히 답했어요. 말은 짧았는데 신뢰는 길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헤라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아, 내 생일날 우리가 먹던 케이크 기억나? 영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빠가 사오더니라고 말문을 열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여기서 누구를 지칭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렸거든요. 헤라는 그 멈칫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곧바로 추궁하지 않고 차기범을 불러 별개로 물었어요. 그날 내 손에 쥐어줬던 영수증, 아직 있니? 기범은 오래 접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J. W. 팔찌수리 영수증 사본과 같은 필체, 같은 서명 초성 H가 박혀 있었어요. 헤라는 무릎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상함을 보류한다를 선택했거든요. 주하늘은 법무팀과 감정기관을 오가며 기록을 촘촘히 엮었습니다. 팔찌 영수증의 H서명, 더 크라운 프린터 로그, 병원 보관고 접근 카드키, 와인병 파편의 도수 성분까지요. 하늘은 증거끼리 서로를 설명할 때까지를 원칙으로 더했는데요. 그 사이 진세미는 기다림도 기록이라며 진술자 보호 동선을 챙겼습니다. 하늘과 세미의 손길이 조용히 시스템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영채를 이사회 무대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수아의 귀환이라는 미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세훈이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사적 신분 변동은 윤리검토 끝난 뒤 공개합니다. 과정이 먼저예요. 태석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숫자를 내밀진 않았습니다. 숫자도 여론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 사이 황 실장은 협조를 내세워 한 발 물러섰고 구 실장은 외부 조작설로 여론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익명 계정의 문체가 포착되면서 오히려 내부 선동 정황이 드러났어요. 익명은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죠.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가족 식탁에서 터졌습니다. 영채가 무심코 난 숙면하려면 침대 업신이라고 말한 뒤 말을 삼켰거든요. 헤라는 차분히 수저를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바닥에서 낮잠 자던 아이였는데 공기가 굳고 세훈이 나직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정원이 그 정적을 받아 가볍게 분위기를 바꾸는 듯 하다가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얹었습니다. 기억은 틀릴 수 있어요. 다만 거짓말은 고치면 됩니다. 헤라는 그 말에 눈을 들었고 영채는 정원을 똑바로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발은 그 자리에서 꺼졌고 대신 옅은 경계가 생겼습니다. 둘째 클라이맥스는 디자인실에서 왔습니다. 공개 피드백 시간에 영채가 정원의 옛 노트 일부를 레퍼런스로 올리려 하자 팀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출처 표시는요? 영채는 잠깐 머뭇거렸고 정원이 나섰습니다. 오늘은 같이 표기하자요. 공저로요.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주영채 차정원 공저 샘플 단계 이 한 줄이 팀의 공포를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보다 이름이 살아남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셋째 클라이맥스는 헤라와 태석의 밀실에서 생겼습니다. 태석은 감정이 회사를 망친다고 했고 헤라는 감정 숨긴 대가가
지금이에요라고 잘라 말했어요. 수아 문제, 내가 주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손 떼세요. 태석은 처음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헤라가 한영순으로서의 목소리를 꺼내 들었거든요. 나는 오늘부터 뒤가 아니라 옆에 설 겁니다. 정원 옆에도, 수아 옆에도. 옆이라는 단어는 그날 이후 헤라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동행을 선택하는 단어였으니까요. 넷째 클라이맥스는 공난숙에게 갔습니다. 구실장이 가짜 수아를 더 밀어붙이자고 보고하자 난숙은 서랍에서 달아빠진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문장 위에 연필로 있었다라고 덧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말은 기록을 못 이긴다. 그럼에도 난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채야, 집으로 와. 엄마가 다 통화는 중간에 끊겼고 난숙은 처음으로 말의 끝을 삼켰습니다. 그 삼킴이 오래된 권력의 첫 주름이었습니다. 다섯째 클라이맥스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주하늘이 감정 최종본을 들고 정원에게 말했어요. 와인병, 프린터, 팔찌 3개가 같은 날을 가리킵니다. 정원은 창밖을 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오늘도 이름으로만 말할게요. 영채가 그 말을 들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짜 수아, 오래 못 가겠네.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가든 금방 끝나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대가는 각자 내는 거고요. 영채는 무심한 척 웃었는데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내가 만든 가면인데 내가 갇힐 수도 있겠다는 자각이 스쳤거든요. 이튿날 아침 헤라는 단둘이 만나자고 정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하고 나는 듣겠습니다. 정원은 동의했어요. 그 대신 오늘은 질문만 받겠습니다. 판단은 나중에요. 두 사람은 서류 한 장 없이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때 버렸냐는 질문 대신 그날 이후 매일 어떤 기분으로 살았냐 같은 질문이 오갔고 대답은 짧았지만 진짜였어요. 둘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나중을 위해 아꼈습니다. 대신 한 문장을 합의했어요. 가짜는 잠시, 진짜는 오래 진짜 쪽으로 옮기자. 정리하자면 흐름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가짜 수아의 서류 조작 흔적이 팔찌 프린터 병원 로그와 교차하며 영채를 압박합니다. 둘째, 헤라는 옆에 전략으로 태석과 거리를 두고 정원과의 공동 진술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정원은 복수의 언어를 규칙과 실명으로 바꾸어 조직 내부를 장악합니다. 넷째, 공난숙은 침묵과 고백 사이에서 흔들리다. 스스로 써온 없었다를 있었다로 지워야만 하는 벽에 부딪힙니다. 다섯째, 세훈은 자리보다 이름을 택해 공개적 기준을 굳히고 하늘은 기록으로 마무리 못질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이제는 DNA가 아니라 삶이 증명하겠습니다. 영채가 그 삶을 감당하면 주영채로 서게 될 테고요. 정원이 그 삶을 선택하면 차정원으로 모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혜라는 한영순과 한혜라 사이에서 마침내 한 사람으로 합쳐지겠지요. 첫 질문은 더 단순해졌어요. 가짜 수아를 앞세운 하루가 지나고 누가 먼저 있었다고 말할지 그 한마디에 모든 칼끝이 모였거든요. 아침 9시 동시 소환에 맞춰 공난숙, 한혜라, 황 실장, 구 실장이 각자 다른 표정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혜라는 짧게 옆에서 보겠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었고 공난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오래된 주문을 다시 끌어올렸는데요. 말의 주술은 오래 쓰면 흐려지더라고요. 황 실장은 협조각서를 만지작거렸고 구 실장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외부 조작설 문장을 마지막까지 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원은 디자인실에서 오늘 일정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저 표기 샘플 2차 검수 실명 기반 피드백만 허용. 영채는 그 공지를 읽고 한참을 멈췄다가 자기 자리 서랍에서 정원의 오래된 스케치 사본을 꺼냈습니다. 모서리에 적힌 작은 메모 틀렸던 흔적을 남겨두자를 손가락으로 더듬더니
조용히 폴더를 닫았어요. 가짜 수아는 오래 못 간다라고 말했지만 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오래 남지?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조사실 바깥에서 터졌습니다. 주하늘과 진세미가 한미정의 진술서를 검토하던 중 HJ 이니셜 옆에 같은 필체로 적힌 날짜 수정을 발견했거든요. 수정 테이프 아래로 희미하게 남은 숫자, 그리고 더 크라운 프린터 로그의 출력 시각이 맞물렸습니다. 하늘이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종이의 시간이 일치했다.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오늘은 누가 먼저 사람의 말로 돌아오느냐네요 라고 정리했죠.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조사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헤라에게 가짜 수아의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이 제시됐을 때 헤라는 숨을 길게 쉬고 말했습니다. 확신보다 확인을 고르겠습니다. 다시 검사하죠. 제 눈앞에서요. 그 말은 방어가 아니라 절차를 택한 선택이었는데요. 바로 옆방에서 그 대답을 들은 구 실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구 실장은 회장님 지시 없이 움직인 건 없다고 말하려다 결국 그날 병원 보관고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부탁이라고 끝을 흐렸지요. 하늘은 메모의 한 줄을 더 그었습니다. 10년 넘게 미뤄둔 있었다의 첫 음절.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난숙에게 왔습니다. 와인병 파편에서 당신 댁 와인룸 구매 이력과 같은 도수가 나왔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난숙은 오래된 다이어리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없었다 있었다. 난숙은 침묵을 길게 끌다가 낮게 말했어요. 딸을 지키려다 기록을 부숴버렸지. 구 실장이 의자를 끌며 난숙을 쳐다봤고 황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나눠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 시간 회사에서는 정원과 영채의 두 번째 파일럿이 론칭 직전 검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레 물었죠. 두 라인 다 나가면 시장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은요, 출처를 숨길 때 커져요. 이름을 드러내면 줄어들어요. 영채가 그 말에 처음으로 즉각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하인드도 공개로 묵자요. 실패 스케치 포함. 팀은 웅성이었지만 결국 그 제안을 택했습니다. 숫자로만 말하던 조직이 과정으로도 말해보기로 한 거죠.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조미향이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추고 차기범에게 아주 짧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실명으로 살자요. 기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심 서류의 사건 경위 문단을 다시 썼습니다. 과장과 완고거를 지우고 그날의 순서만 남겼습니다. 그 순서의 끝에는 늘 정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옮겨 적었지요. 차정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세훈이 만들었습니다. 이사회 브리핑에서 수아 신분 공개는 재검 확인까지 보류를 못 박으면서 동시에 패션본부 윤리 적용은 오늘부로 전사 확대를 통과시켰거든요. 누군가 가족 문제부터 정리하라고 쏘아붙였지만 세훈은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은 회사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숫자 아닌 문장에 박수가 난생 처음 더 크게 붙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사실 문이 열리며 난숙이 먼저 나왔습니다. 대기하던 영채가 다가가 엄마 무서워? 라고 묻자 난숙이 잠시 딸을 보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무서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평생 무섭지 않다고 말하던 사람이 무섭다고 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일이 있잖아요. 영채는 그 말을 가슴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오늘 정원 옆에 설 거야. 난숙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오늘은 옆. 밤 정원은 하늘과 함께 재검 절차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헤라가 도착해 펜을 들며 말했어요. 이번엔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겠다. 정원은 고개만 끄덕였고 영채는 잠깐 망설이다가 나도 동의라고 적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같은 문서에 나란히 놓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서로를 향한 증오는 기세가 꺾이고 경계가 선명해졌습니다. 미움보다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오래가는 밤이 있거든요. 그 사이 태석은 마지막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짜수와 미담을 접고 경영 안정카드로 방향을 틀려 했죠. 그런데 황 실장의 협조 진술에 내부 지시 전달 과정 문장이 찍히는 바람에 계산표 맨 위 칸이 지워졌습니다. 태석은 미간을 잡고 말했어요. 감정이 회사를 흔든 게 아니구나. 기록이 흔드는구나.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음의 대가가 곧 올 거란 것도 알고 있었죠. 밤 11시 마지막 장면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정원 집 거실, 세 사람이 차를 앞에 두고 앉았어요. 정원, 영채, 헤라.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질문을 하나씩 나눴습니다. 헤라가 물었어요. 정원아, 너는 내게 뭐였어? 정원이 답했죠. 질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답을 고르진 않을게요. 영채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너한테 뭐야? 정원이 웃었습니다. 선택지요. 내가 고르면 그게 너예요. 잠시 후 헤라가 스스로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뭐였지? 대답은 내일로 남겼습니다. 내일 재검과 재심과 재진술이 시작되니까요. 정리하면 다음 전개는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첫째, 재검 과정에서 영채의 조작 그늘이 드러나며 가짜수와 서사가 무너질 조짐을 보입니다. 둘째, 난숙은 와인병 프린터 팔찌 삼각 증거 앞에서 부분 고백을 택하고 구 실장과의 연결 고리를 끊습니다. 셋째, 태석은 경영 카드를 재정렬하지만 황 실장의 진술로 설계가 흔들립니다. 넷째, 정원 영채의 공저 라인이 실제 매출 초동을 만들어 조직 내 이름으로 일한다 원칙을 고정합니다. 다섯째, 헤라는 옆의 전략을 현실화해 정원의 법률 심리적 안전망을 직접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줄만 남기자요. 내일 아침 누가 먼저 있었다고 말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다음 문장으로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 문장이 삶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이 드라마의 다음 회차를 바꿀 테니까요. 이제 진짜가 오래 남을 차례입니다.